그래서 포인트 뭐냐면 이 리가먼트가 뭘 만드냐면 리플렉스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리플렉스. 무슨 말이냐? 중요한데, 자. 어디 있어? 자, 우리가 이 돌살 스카프 루네이트 리가먼트, 얘 리가먼트 있죠, 요거. 여기다 전기자극을 가했어. 전기자극을 다 했더니 뭐가 수축이 나오냐면, 뭐 어떤 반사가 일어나냐면 이 근육들 있죠. 이 근육들의 반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리가먼트에다가 전기자극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반사적으로 일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추론을 하게 되면 그럼 이 리가먼트에 물론 전기자극, 연구에서는 전기자극이었지만 우리가 물리자극을 가했을 때도, 왜냐면 전기자극 어쨌든 자극이니까 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리플렉스 반응으로서 얘가 일을 한 거라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압박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여기가 벌어지는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일을 하겠네? 왜? 얘가 일을 하면 얘네들의 사이들이 공간이 줄어든다며. 그래서 안정성이 생긴다며. 이런 식으로 가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여기 쪽을, 그러니까 여기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얘가 기능이 불안정성이 있으면 톤이 올라가겠죠. 불안정성이 있으면. 왜냐면 얘가 사이가 막 벌어졌어. 그럼 얘가 이 리가먼트의 리플렉스들이 계속 작용해서 이 톤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일순간적으로 톤이 올라가는 건 상관없지만 만성적으로 톤이 올라가는 경우라면 이 친구들의 자궁들이 사실상 근육이 아니라 안정성으로서, 그냥 얘가 근육에 있어서 엔진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골퍼스 엘보죠. 골퍼스 엘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임상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스퀴징 하는 거예요. 스퀴징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나서 뭐라냐, 먼저 FCR 얘 검사를 해보고, 근반응 검사를 해보고 얘 FCR 검사를 해요. RMT 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늘려봐.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스퀴징을 하거나, 스퀴징을 했었을 때 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얘라면 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스트레칭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스트레칭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FCR 검사했어요. 처음에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극을 줬어. 그 다음에 FCR 그럼 원래 정상적인 애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세게 나와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칭 자극을 줬어요. 그럼 얘가 뭘 만들어요? 얘 리플렉스를 만든다며. 얘 리플렉스를. 그러면 얘가 스트레칭 되는 상황은 뭐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 불안해진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여기다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리플렉스 시퀀스들이나 이런 루프들이 망가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강한 친구 스트레칭을 줬을 때 얘가 떨어져요. 이걸 보셔야 돼요. 평가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체 할 때도 할 건데, 인대 같은 거 재활하잖아요. 인대 같은 거. 뭐 우리가 지금 ACL, PCL 이런 거 하잖아요. PCL. 이거 하게 되면 뒤에서 나중에 할 거예요. ACL 같은 경우는 어떤 작용을 해요? 정강뼈가 얘가 뒤로 밀려나는 걸 막아줘요? 앞으로 나가는 걸 밀려줘요? AC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AC 잠깐만 넘어갈게요. ACL, PCL, 정강뼈, 전방 제한 걸리죠. 전방 제한. 얘는 후방. 이거 걸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인대는 그렇고, 우리가 근육을 봤었을 때, 자, ACL은 정강뼈로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럼 근육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강뼈 앞으로 나가나 쳐. 앞으로 나가는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떤 근육들이 더 세게 일을 할까요? 안정성을 위해서. 햄스트링 근육들. 왜냐면 정강뼈가 앞으로 나간다며. 그럼 이거 잡아주려면 햄스트링 애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햄스트링은 세져야 되고, 반면에 대퇴는 어때요? 사두는? 요거는 떨어져줘야 돼요. 즉 ACL에서 정강뼈가 앞으로 나가는 스트레스를 줬을 때, ACL이 자극되는 스트레스 줬을 때 햄스트링의 반응은 리플렉스 반응은 올라가줘야 되고 대퇴사각은 떨어져야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반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ACL 재활했을 때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운동했을 때 사이벡스를 쓴다거나 뭐 했을 때 그냥 요거는 괜찮게 다 근력들 다 통과 나요. 보통 이제 건축의 90%인가 그럴 거예요. 90%인가 95%인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복귀 기준이. 여기는 안 다쳤어. 여기 다친 쪽이에요. 그럼 사이벡스 막 이렇게 쳐요. 했을 때 얘의 근력 반응이 안 다친 쪽의 근력에 있어서 한 90% 정도 나와야지만 너 이제 복귀할 수 있어. 뭐 요 기준이 있는데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어쨌든 우리가 사이벡스 찰 땐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ACL에다가 전방이라는 전방 AC 정강뼈를 앞쪽으로 미는 스트레스를 줬었을 때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있어서 반사 반응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반응 검사를 하거나 테스트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자극 줄 때만 얘네들이 반응이 바뀌어. 햄스트링이 원래 세져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져.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스포츠 상황에서 문제예요. 스포츠. 실제 상황에서는 문제 안 생겨요. 왜냐면 스포츠 상황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질리트 만들 때나 방향전환 했을 때 사실상 이 친구 이때 이제 방향전환이 문제거든요. 방향전환. 방향전환에서 우리가 예측도 하긴 하지만 예측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예측 안 되는 상황이 포인트인 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리플렉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측 안 되는 상황이나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 리플렉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척수 반사에서 나와줘야 돼요. 척수 반사. 이거 대뇌까지 가면 늦어. 그러니까 인대가 받는 스트레스가 뇌에 갇혀갔다가 뇌에서 다시 근육으로 나오는 이거 의식적인 이런 반응들은 이미 늦습니다. 왜냐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척수 반사나 아니면 이제 A, 알파, 뭐 오페런트 뉴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평가해야 되는 게 재활했을 때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변 관절 주변에 인대에다 스트레스 줬을 때 그 인대에 스트레스 주는 그런 어떤 방향에 맞는 그 근육들이 똑같이 안정성이 복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FCR이 그냥 평상시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여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반응하는지를 봐줘야지만 이 근육들의 리플렉스 반응도 건강하고 실제 근육 반응도 건강한지 그거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이제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플렉서 카파이 울라리스 테스트 할 건데 이거 익스텐서랑 똑같거든요. 플렉서니까 우리가 카파이 레디알이잖아요. 먼저 플렉서부터 하지 말고 레디알 쪽으로 플렉션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우침 만든 상태에서 중지손가락이 지금 이 중지손가락이 레디알 쪽으로 이제 플렉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식으로. 물론 얘가 이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시죠? 왜냐면 플렉서는 여기에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상 플렉션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치우침을 이렇게 레디알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렉션을 최대한 노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짝꿍끼리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세 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세 분 같이 하시죠. 테스트 제가 돌아가면 해드릴게요. 검사 한번 해보고 스트레칭 적용해본 다음에 어떻게 또 나오는지 반응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여기 릴리즈 하고 이완하고 여기 살짝 운동시키니까 이 팝핑 사운드가 안 났거든요. 안 났다가 좀 계속 좀 리턴이 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가 이런 경우 했다가 처음에 괜찮았는데 계속 리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인데 첫 번째 가능성은 다른 상위 페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다른 상위 페어. 요거는 이제 하위 페어인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지금 페어들을 이렇게 저희가 운동시키고 풀었잖아요. 만약에 이완이 덜 됐거나 아니면 운동이 덜 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 운동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스피니션 운동만 했잖아요. 그리고 푸는 것도 저희가 풀기는 아직 좀 이두근 텐션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 상위 페어가 있는 거 하나. 근데 지금 제가 이두근 풀어도 지금 이두근 텐션이 좀 더 있거든요. 민혁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요거가 아니라면 지금 1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상위 페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두근 쪽이랑 연결된 무언가가 다른 B라는 근육이 이 페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요 소리가 계속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회원도 있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숙제로 한 3일 정도만 해보실게요 하고 다음 수업 때 왔을 때 다시 소리가 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다시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상위 페어가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고 연결된 것들 왜 이두근을 했냐면 아직 제가 이제 민욱쌤이나 이민욱쌤이 이제 이두근 이완했을 때 이두근 톤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잘 안 떨어져서 이것들이 계속 좀 리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이두근이 톤이 계속 올라가게 하는 것들과 좀 상위 페어를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핑 사운드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